그래서 NHK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어느 쪽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심지어는 40까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. 네. 여론조사면. 왜? 나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거든요. 솔직한 얘기일 수도 그런데 있어요. 아주 자신감 있게 경제산업상은 반대가 1%다.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잖아요.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저런 수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수치다라는 억지죠. 말씀이시잖아요. 네, 있을 수 없네.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가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.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. 2013년에는요. 일본 정부에서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. 2013년에. 근데 이 조사 설문지를 보면요. 한 페이지 내내 역사적으로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설명합니다. 한 페이지 내내. 그런 다음에 역사 공부 시킨 다음에 그렇죠.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답이 나와 있는 문제네요. 예,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자, 질문 드리겠습니다.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? 아닙니까? 소위 말해서 답정너네요. 이런 조사 결과가 많다는 거예요.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예요.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강력한 팩트로서의 무기가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저 경우도 숫자를 동원한 거죠. 저거 말고. 정책 결정에 대한 어떤 백업을 하기 위한 여론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동원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별도로 이제 언론사에서 의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분리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견제 장치가 사실은 필터리 장치가 한 번 더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여론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. 예. 그리고 이제 투명도도 사실은 한국보다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떤 이슈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견제 장치가 일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뭐 전문가들은 일본 조사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사기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하면 조금 더 믿음이 갈 텐데 그렇죠. 굳이 의도가 보이잖아요 지금. 그렇죠.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? 이럴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볼 때도 근거가 없거든요. 근데 딱 이렇게 내놓으면 아, 한국이 배제당할 이유가 있구만. 이렇게 인식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도로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. 사실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네. 여론이 그게 무서운데 우리 국민들은 95% 이상 찬성한다. 너네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어떤 외교적으로 명분이 되니까 너무 막 화나요. 지금 어쨌거나 시국에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힘을 모아서 뭐 불매운동이다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